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상반기 IT 업계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CES 2022가 개막했습니다. 며칠 전인 1월 5일에 PC 업계 주요 3사를 할 수 있는 AMD, 엔비디아, 인텔의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각 회사의 컨퍼런스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축약해서 알아보죠. 먼저 스타트를 끄는 곳은 AMD입니다. 모바일 라이젠 6000번대 시리즈 램브란트를 공개했습니다. 젠 3 플러스 아키텍처 기반의 6나노 공정을 적용해서 기존 7나노 공정 대비 효율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내장 그래픽에 RDNA2가 들어갔습니다. 기존 베가 아키텍처 대비 상당한 성능 향상이 기대됩니다. RDNA2 적용 소식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모바일 라인업에서 RDNA2를 공식적으로 발표했기에 차후 출시될 데스크탑 APU에서도 드디어 RDNA2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플루이드 모션을 작별 인사해야 한다는 점이 아쉽지만 지금 미쳐 날뛰는 그래픽카드 시장에 RDNA2가 적용된 내장 그래픽 카드면 한 줄기의 희망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라데온 RX 6000M 시리즈 모바일 그래픽 라인업을 발표했습니다. 모바일 라인업이라 특별히 주의 깊게 볼 포인트는 없습니다. 다만 라인업이 너무 혼탁해지는 것 같네요. 라인업을 난잡하게 쪼개는 것 같습니다. 50도 50인데 거기에 또 XT를 붙인다라. 숫자로 나눌 거면 숫자로만, XT를 쓸 거면 그것만 해야 되는데 좀 보기 안 좋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린 그래픽카드가 공개되었습니다. 라데온 RX 6500XT를 공개했습니다. 보급형 혹은 엔트리 라인업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스펙은 최대한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4GB의 GDDR6 메모리와 16MB의 인피니티 캐시가 결합되었습니다. 나비 24 기반의 6나노 공정에서 생산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클럭이 높아요. 보통 보급형 하위 라인업의 그래픽카드는 상위 라인업 대비 클럭이 낮습니다. 하지만 6500XT는 무려 최대 2.6GHz 클럭입니다. 가격은 199달러네요. 한국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시장 상황이면 한 20만원 후반대 정도 나와야 할 텐데 요새 글카 시장이 정상이 아니죠. 대략 30만원대만 나와도 좋겠네요. 그나마 희망인 점은 VRAM이 4기가라 이더리움 채굴이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 해도 채굴이 안 되는 그래픽카드가 요새 싼 것도 아니니 우려가 되네요. 성능은 대략 GTX 1660 노멀 정도 보여집니다. AMD에서 공개한 자료에서는 GTX 1650과 RX 570이랑 비교를 했는데 대략 30%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옵니다. 가격만 진짜 괜찮다면 보급형에서 어느 정도 시장의 파이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요새 RX 6600 노멀이 가격이 떨어져서 조금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라데온 RX 6400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라데온 RX 6400은 OEM용이라 일반 소비자가 만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신제품은 바로 그 떡밥만 가득했던 3D V캐시가 적용된 5800X3D입니다. 네, 제품 이름이 5800X3D예요. 제가 6000번대가 아니라 XT로 나오면 이건 솔직히 매우 별로일 것 같다고 했는데 교묘하게 XT를 피해서 3D라는 네이밍을 붙였네요. 역시 6000번대가 아니죠. 사실 기대가 전혀 안 되는 약간 거르는 라인업일 것 같아요. 5800X 기반이기 때문에 8코어 16스레드 구성은 동일합니다. 다만 클럭이 많이 너프 먹었습니다. 기존 5800X는 기본 클럭 3.8GHz, 최대 클럭 4.7GHz에 반해 5800X3는 기본 클럭 3.4GHz, 최대 클럭 4.5GHz로 최대 클럭 기준 0.2GHz나 떨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 싶은데 기술적인 부분이 아직 걸림돌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 3D V캐시 방식이 온도가 예상보다 높다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클럭을 낮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TDP는 동일하게 100W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캐시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3D V 캐시가 64MB, 토탈 L3 캐시는 96MB로 3배가 늘었습니다. 캐시가 중요한 게임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효과를 크게 볼 것 같네요. 비교군으로 12900K와 5900X를 보여줬습니다. 일단 AMD식 벤치라 어느 정도 걸러서 보면 12900K와 비슷한 수준 정도일 것 같아요. 12900K와 벤치한 결과를 보면 소폭 이기거나 같거나 심지어는 지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나와보면 조금 별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시 시기는 올해 봄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원래 3월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 연기가 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봄이면 사실상 2분기는 돼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5800X3D는 나왔는데 상위인 5900X나 5950X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없습니다. 숨기는 것일지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발표를 안 한 것일지 궁금하네요. 물론 카드를 먼저 다 보여줄 필요는 없지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짜 일각에서 지적하는 3D V캐시 방식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기획된 기술의 일종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드네요. 실제 발표 후 주가도 그렇죠. 다음으로 진짜 큰 것이 왔습니다. 젠4를 발표했습니다.
5800X3D에 대한 아쉬움을 싹 다 날려버릴만 했습니다. 드디어 약점이던 무뽑기 해결을 위해 LGA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LGA 1718 방식의 AM5 새 소켓이 적용될 젠4는 5나노 공정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PCI Express 5.0과 DDR5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출시 시기는 올해 하반기라고 하네요. 아마 4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보겠습니다. 젠4가 적용될 CPU는 라이젠 6000 시리즈가 아닌 라이젠 7000의 네이밍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6000번대를 아예 건너뛰는 것 같습니다.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실제 구독 영상도 잠깐 보여줘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 인텔 13세대와 라이젠 7000번대의 정면 격돌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인텔 13세대가 짐 켈러의 손길이 닿은 작품이라고 하니 둘 다 볼만하겠습니다. 5800X3D는 건너뛰시고 다들 하반기까지 기다려봅시다. AMD 컨퍼런스가 종료되고 바로 엔비디아의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차이점은 엔비디아는 한글 자막 지원해줍니다. 이런 것은 좀 다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시작은 신작 게임과 함께 했습니다. 소니의 플스 최고 인기 게임 중 하나인 God of War부터 기대작인 레인보우 식스 익스트랙션 등 엔비디아의 게이머를 위한 기술인 DLSS, 레이트레이싱, 리플렉스 같은 기술이 적용될 게임을 미리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게임은 차차 만나보기로 하고 신제품은 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먼저 생방에서 살짝 언지를 드렸죠. 바로 엔트리 라인업인 RTX 3050과 하이엔드 라인업인 RTX 3090 Ti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RTX 3090 Ti부터 보시겠습니다. 아쉽게도 세부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등장하는 시간도 한 10초 내외일 정도로 많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스펙은 1752개의 쿠다코어 및 24GB의 GDDR6X 메모리가 적용됩니다. 거기에 드디어 GA102 GPU 풀칩으로 나옵니다. TGP는 RTX 3090보다 100W 이상 더 높은 450W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하니 어마무시하게 전기를 많이 먹을 것 같네요. 루머랑 동일한 스펙으로 나왔습니다. 40테라플러스인 것으로 봐서는 클럭을 상당히 끌어올린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산해보면 부스트 클럭이 약 1860MHz가 나오는데 3090 대비 상당히 올린 수치입니다. 다만 RTX 3090도 비래퍼 제품에서는 부스트 클럭을 끌어올렸던 만큼 상급 비래퍼에서는 3090과 3090 Ti 간의 성능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격차는 5에서 8% 정도입니다. RTX 3090도 발열이 어마어마해서 발열로 인한 성능 인계점이 있었는데 3090 Ti는 진짜 제대로 성능을 끌어올려보기 위해서는 순행 글카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세한 정보는 엔비디아에서 따로 이번 달 말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엔트리 라인업이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RTX 3050이 이번 달 말에 출시합니다. 2560개의 쿠다 코어가 있는 GA106-105 GPU를 기반으로 제작된 이번 라인업은 128비트의 메모리 버스에 8GB의 GDDR6 메모리가 탑재됩니다. 성능은 GTX 1650의 2배 정도, RTX 2060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측에서는 레이트레이싱을 활용하는 게임에 60프레임을 겨냥해서 제작했다고 하네요. 네이밍도 50 라인업인데 GTX가 아닌 RTX로 나온 것도 그런 이유겠죠. 가격은 249불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얼마가 되려나요? 정상적인 시장이었다면 249불에 1200원 환율 곱하고 부가세 10% 곱하고 유통마직 넉넉 잡아 10% 곱해도 대략 36만원 수준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40만원 수준만 되어도 사실 엄청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이 급락하고 있어서 약간 희망이 보이긴 하니 조금 지켜보도록 하죠. RTX 3050의 출시 날짜는 1월 27일입니다. 그때까지 채굴이 좀 잠잠해지는 행복회로 한번 돌리죠. 그 외 루머로 나오던 VRAM을 늘린 버전 RTX 3070 Ti 16GB 및 RTX 3090 16GB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저는 생방송에서 제가 전달받은 건 3050하고 3090 Ti 정도지 VRAM 늘린 버전은 따로 들은 정보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일단 이번에는 공개하지 않은 것 같네요. 아마 지금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VRAM 늘린 버전도 이번 달 말 RTX 3090 Ti 쇼케이스 때 같이 공개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텔 컨퍼런스입니다. 인텔은 정말 공개한 것이 없습니다. 데스크탑 쪽에서는 딱 하나 12900KS 출시를 예고하고 끝났습니다. 네. 이거 엔비디아 컨퍼런스 끝나고 무려 1시간 텀 있다가 시작한 인텔의 컨퍼런스는 CES가 아니라 모터쇼인 줄 알았습니다. 자율주행만 이야기하다 끝났네요. 이러려고 새벽 4시까지 기다리면서 봤나 자괴감 들어 진짜. 인텔이 킹텔이 아니라 간만 보는 간텔이라고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 기대감 모으던 외장 그래픽 카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2900KS는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듯 12900K에서 클럭을 더 끌어올린 고수율 버전입니다. 5.2GHz의 올코어 부스트와 함께 최대 5.5GHz로 싱글 부스트를 제공합니다. 아마 AMD의 3D V캐시 CPU의 견제를 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텔이 공정 안정화가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에 기다리던 논K 12세대 CPU가 나온 점도 이에 기반하고 있죠. 와플 뽑기 하셨던 분은 좀 배가 아플 것 같네요. 인텔도 AMD도 올 하반기가 진짜 제대로 된 제품 간의 격돌이니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히 괜찮은 전초전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것 말고는 딱히 이야기할 게 없어요. 차라리 얼마 전에 나온 논K 12세대와 B660이 지금 훨씬 핫하죠. 현재 게이밍 CPU 시장은 가성비부터 하이엔드까지 싹 다 인텔이 압승입니다. 특히 12400F 정말 가성비 제품이고 오랜만에 4코어에서 쓸만한 제품 12100F도 상당히 인기가 엄청납니다. 4코어 제품이 경쟁사 6코어 5600X에 뺨따구로 후려 갈기는 수준이라 당분간 AMD 상당히 초상집일 것 같습니다. 가성비의 인텔 이제는 익숙해지자. 12400F는 리뷰하려고 하나 준비해놨으니 다음주 중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으로 모토쇼였는지 가전제품 박람회였는지 헷갈렸던 CES 2022에 대한 평을 마치며 이제 곧 출시될 신제품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보죠.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